자, 요거는 요 기사를 가져왔는데 요런 기사는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기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 여행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해외 어떤 나라에 가게 될지는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인데 저 요런 기사 되게 자주 보거든요. 이런 통계라든지 한국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52개국 중에 40위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52개국 중에 40위는 이거 완전 하위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란 사회에서 살기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 와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뜻은 즉 뭐냐?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그냥 그 나라가 일단 물가가 싸야 돼요. 물가가 싼 상태에서 이런저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한국 물가는 월드 클래스죠. 한국의 물가는 월드 탑이에요. 그냥 뭐 상위 몇 프로 이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한국 물가는 월드 탑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국의 임금이 뭐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임금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그렇다면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의 나라의 임금은 한국보다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적게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와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 수밖에 없죠. 이 중에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어디로 뽑혔냐면 멕시코.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1위가 멕시코가 뽑혔고요. 2위가 인도네시아야. 3위가 여러분들 대만인데 여러분들 대만은요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했어요. 올해는 이제 3위로 밀려났죠. 근데 일단 멕시코랑 인도네시아는 여기 봐봐 많은 사람들이 뭐지?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일단 얘네들은 배제할게요. 저도 멕시코랑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니까 인도네시아를 제가 가봤어요. 인도네시아는 2번이나 가봤지. 근데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이 살기 좋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뭐 자카르타라든지 발리라든지 가보신 분들 계세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물론 뭐 여행으로 가셨겠지만 전 되게 길게 갔잖아요. 한 달 살기로 갔잖아요. 근데 한 달 살면서 느낀 거는 일단 물가가 싸잖아. 물가가 싸니까 그리고 뭐 아직 이제 뭐 발전 중인 나라고 하니까 뭐 외국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한 제재도 없고 해서 확실히 뭐 발리라든지 뭐 자카르타 이렇게 인도네시아 가면 살기 편하긴 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물가가 다가 아니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게 다 편안하게 돼 있어야 그게 살기 좋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멕시코랑 인도네시아는 제가 빼고 대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전 대만은 정말 밥 먹듯이 갔잖아요 옛날에. 대만을 정말 밥 먹듯이 갔어요. 1년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제가 대만에 제일 오래 있었을 때가 1년 중에 5개월을 대만에 있었더라고요. 한창 대만 방송할 때. 근데 대만에 그렇게 있어 보면서 저 대만에서 아파서 병원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 보고 대만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저도 생활을 해보고 다 했는데 확실한 건요 대만은요 한국 못지 않은 그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중교통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인들을 위한 뭐 안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병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의료 쪽 그다음에 뭐 관광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맛집 뭐 이런 거 투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 대만은요 정말 그리고 대만의 사람들 시민의식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대만 갈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뭐라 해야 될까 그 만족감을 느꼈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는데 물가는 한국의 2분의 1, 3분의 1이야. 여러분들 그냥 잘 생각해봐봐.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모든 물가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삶은 어때질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예예요. 우리가 나가서 요즘 삼겹살 1인분에 뭐 14,000원, 15,000원 하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삼겹살 1인분에 5,000원. 김치찌개 뭐 한 그릇에 6, 7,000원 하는 거 지금 김치찌개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하철 비용 뭐 한 번 탔는데 400원, 500원 한다고 가상을 해봤을 때 상상만 해도 와 살기 편하겠다 이 느낌 오잖아요. 대만이 이게 물가가 싼 편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 코로나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대만 갔을 때만 해도 대만의 물가는 아직까지 또 싼 편입니다. 맞아 약간 대한민국의 90년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물가에 맞게끔 대만 사람들도 이렇게 임금을 받거든요. 대졸 초봉이 무슨 뭐 한 7, 80만 원 정도 벌면 되게 많이 버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짜증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봐. 외국에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뭐 한 달에 뭐 2, 300만 원, 3, 400만 원 이렇게 벌다가 그 돈을 가지고 대만 가서 쓰면 그 가심비, 가성비 둘 다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죠. 대만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죠. 다 대륙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의 젊은이들은, 대만의 어린 친구들은 대만에 일자리가 별로 없다, 힘들다 그러면서 뭐 대륙 쪽으로도 가서 일 많이 하고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가서 홍콩으로도 많이 가고 뭐 싱가포르 많이 퍼지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대만 가서 사는 이유는 대부분이 뭐 일적으로 가서 살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결혼을 해서 가서 살든가 아니면 해외에 자기 수입원이 있고 삶을 대만 가서 살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대만 가서 살면 엄청 살기 좋다라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멕시코랑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 2위에 이렇게 뽑혔을 수도 있는데, 대만 수도권도 그렇게 싼가요? 중국처럼 지방은 물가 싼데 베이징 같은 수도권 같은 데 가면, 빠꾸님 좋은 질문이에요. 대만 수도권이라 하면 타이베이잖아요. 제가 그 살기 좋다라는 걸 타이베이에서 느꼈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잖아요? 더 싸. 그리고 대만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대만 집값이 한때는 서울 집값보다 비쌌어. 타이베이 집값이 서울 집값보다 비싼데 지금 뭐 서울이 다 따라잡고 서울이 막 다 뒤집어 엎었죠 다. 서울의 그 집값 대세 상승세가 오기 전까지 아직 그때 뭐 서울 평균 아파트 집값이 뭐 5억, 6억 뭐 이렇게 할 때만 해도 타이베이 집값이 서울 집값보다 비쌌어. 그때 대륙 쪽에서 대륙 자금이 들어가면서 집값을 다 뛰어났거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대세 상승이 오면서 이제 한국이 그거 다 뒤집었죠. 한국이 지금 훨씬 비싼데 집값은 비싸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집값 자체는 비싸지만 월세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굳이 그렇게 외국인이 거기 타이베이에 가가지고 굳이 비싼 데를 골라가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일반 거주 지역 쪽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 거주 집값 이런 것도 싸고 뭐 음식 물가 이런 것도 싸고 대중교통 잘 돼 있지. 그리고 제가 대만에서 병원 가는 거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장염 와가지고 그때 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심지어 그때는 타이베이도 아니었어. 까오슝이었어요.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갔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병원 갔을 때 그때 느낀 거는 한국 병원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느껴졌어. 그냥 들어가서 검사 받고 나오는 데까지 2, 30분이 안 걸렸어. 엄청 빨리 검사 받고 나와가지고 약까지 다 타가지고 약 바로 먹었잖아 그때. 그 외에 제가 해외에서 병원을 잘 안 가지만 싱가포르에서 나 병원 간 거 기억나요? 싱가포르에서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싱가포르 병원을 갔는데, 싱가포르 그때 밤이어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는 데까지 밤 9시에 들어갔다가 아침 5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병원 의료는 아주 쓰레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졸라 비싸요. 겁나 비쌉니다. 대만의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냐? 만약에 제가 대만에서 외국인으로서 뭔가 뭐 의료보험 이런 걸 한 게 드러났다면 그때보다 더 쌌겠지. 하지만 그때 외국인 뭐 의료보험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외국인으로서 대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되게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라는 그런 진료비였어요. 물론 의료는 한국이 1위겠지만 근데 뭐 대만이 그렇게 막 한국한테 뭐 밀리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잘 돼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상위권에 드는데, 대한민국은 52개국 중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40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최하위권,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기 안 좋은 나라 최하위권에 또 누가 있냐면 쿠웨이트, 뉴질랜드, 홍콩, 기프로스, 룩셈부르크, 일본, 한국보다 더 안 좋아요. 외국인이 살기에는. 근데 공통적인 점이 살인적인 물가죠. 홍콩 물가 여러분들, 홍콩은 옛날에 제가 한 2번 가고 안 가는 게, 홍콩에서 방송하려면요 일단 데이터 비용부터 장난 아니야. 데이터 비용, 그 다음에 내 숙박비, 그 다음에 내가 돌아다닐 때 쓰는 교통비, 그 다음에 내 식비, 방송하기에 그냥 물가가 너무 높아. 자,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전체 순위는 40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59개국 중에서는 47위였다고? 그래도 한국이 올라간 거구나. 근데 전체적인 순위는 한국이 좀 이렇게 낮았지만, 한국은 전체적인 순위는 낮지만 삶의 질은 9위를 기록했답니다. 여러분들 삶의 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삶의 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합니까? 말 그대로 삶의 질,
삶의 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그 다음에 진짜 이 해외 다니는 사람들끼리 수다를 많이 떨어요. 전 또 여행 쪽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 한국이 삶의 질은 높긴 높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충격적인데? 특히 삶의 질의 하위 평가 항목인 의료는 타이완에 이어 2위라고? 타이완이 의료가 1위라고? 대만이 의료가 1위라고요? 한국 아니었어? 잠깐만, 와, 이것도 충격적인데? 의료는 한국이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대만은 병원이 공짜인가 라고 하시는데 공짜는 아니죠. 근데 대만 의료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인정해요. 제가 대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 갔을 때 불편함을 느낀 게 1도 없었어요. 그냥 절차도 빨랐고 진료도 빨랐고 친절했고 뭐 약 나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탁탁탁탁탁 한국이랑 비슷했다니까. 근데 대만 자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싸겠죠. 저는 외국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비를 내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 엄청 싼 거 아니야? 그냥 뭐 별로 이거 비싸다는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국인한테는 얼마나 더 싸게 적용이 될까? 이거는 더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상위권에 오른 거는 여행. 대한민국 여행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뭐 여행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여행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교통 엄청 잘 돼 있어. 수도권이든 아니면 지방으로 여행을 가든 버스면 버스, 뭐 KTX면 KTX, 뭐 비행기면 비행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행하기 너무 좋지. 여행은 4위. 그리고 급여, 고용 안전성, 디지털 생활도 16위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낮은 거는 안전이 일단 20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전이 좀 이렇게 밑으로 평가되는 거는 북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냥 지금 휴전일 뿐이지 전쟁 중인 나라야. 전쟁 중인 나라가 안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은 20위고. 근데 그냥 일상 치안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 그런 실험 카메라를 한 거 아세요? 어떤 유럽이었나 미국이었나 어떤 제작사에서 각 나라로 이렇게 팀을 파견을 했어. 그래서 뭘 찍느냐면 자기의 가방이랑 뭐 핸드폰, 지갑 이런 것들을 뭐 어디 두고 간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뭐 이렇게 뭐 두고 간다든지 뭐 이런 몰래 카메라 한 거 알죠?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길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근데 특히 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자기 물건을 어디 두고 갔다거나 아니면 뭘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반환율, 그런 거는 한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은 지갑이 떨어진다 그럼 슬쩍 해. 그냥 핸드폰도 이렇게 슬쩍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 반반이야 거의.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뭐 지갑이 떨어지든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이 떨어지든 대부분 방환을 하긴 하잖아요. 특히 핸드폰 이거 뭐 한국 사람이 입장에서 주웠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이 핸드폰 솔직히 이거 다른 사람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 것도 없어. 뭐 내가 핸드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뭐 이런 생활 치안,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만큼 친절한 경찰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어느 세계를 가도 대한민국의 경찰만큼 친절한 경찰 있어? 저도 이런저런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경찰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 정말 이 경찰로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친절도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경찰은 미국이나 중국 공안처럼 세야 된다고요? 물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야, 저런 새끼들한테 친절해줄 필요 없는데 저런 새끼들은 그냥 막 밟아버리지 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뭔가 정말 그냥 정상적인 시민들한테 뭔가 시민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정신, 그런 거는 한국 경찰만한데 없어. 정착 편의성, 정착 편의성이 41위 너무 낮은데. 외국인이 한국 와서 이게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서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집값도 비싸죠. 그건 진짜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다 비싸니까 쉽지가 않지.